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는 초럭셔리 헬기 S-92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VIP 전용 헬기 끝판왕 S-9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리콥터는 비행기와 함께 사람을 날게 해주는 대표적인 항공기인데요. 비행기보다 크기는 좀 작지만 비행기보다 더 복잡한 메커니즘 때문에 본격적인 사용은 더 늦어지게 됩니다. 비행기의 첫 운용은 1차 세계대전이었지만 헬기의 첫 운용은 2차 세계대전이며 본격적으로 전쟁에 사용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뒤 6.25 전쟁과 베트남전이었습니다. 약 30-40년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하죠. 좀 더 효과적으로 사람을 죽일 방법이라면 뭐든 가져와서 사용하는 인간이 비행기보다 수십 년 늦게 활용한 것을 본다면 헬리콥터가 얼마나 만들기 힘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헬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운용할 때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헬기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살상용으로 사용되진 않았는데요. 6.25 전쟁에서는 전장에서 발생한 부상자들을 수송할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부상자들을 험한 지상으로 싣고 나르는 것보단 헬기에 태워 후방의 병원으로 바로 옮기면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이런 장점 덕분에 미국은 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6.25 전쟁을 계기로 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발발한 베트남전에서는 헬기 활용이 좀 더 다양해지는데요. 부상자 수송이나 병력 수송은 말할 것도 없으며 드디어 헬기를 살상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공격용으로도 쓰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헬기의 단점 때문이었는데 헬기로 병력을 수송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병력이 하차할 때입니다. 병력이 내릴 때 헬기는 움직이지 못하기에 당연히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때 하늘에 떠있는 전투기나 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보병이나 포병이 헬기를 엄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에선 전투기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는데요. 일대를 초토화하는 융단 폭격 같은 공격은 효과가 좋긴 하지만 이게 적군에게만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폭탄은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폭탄이 아닌 다른 무기를 쓴다고 해도 빽빽한 정글 특성상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병이나 포병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미리 보병이나 포병이 대기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병을 옮길 헬기를 착륙시키려면 그 헬기를 엄호할 보병이 필요하고 그 보병을 옮기려면 또 헬기를 보내야 합니다.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되는 상황에서 좋은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문제의 주인공인 헬기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공격 텀이 긴 전투기와 달리 헬기는 제자리에서 가만히 날며 아군을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헬기의 본업인 수송 임무도 열심히 하고 거기다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헬기 업계의 거장인 시코르스키는 수송 헬기계의 베스트셀러 UH-60 블랙호크도 생산하고 블랙호크의 민수용인 S-70까지 개발하며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급변하는데요. 냉전의 종식으로 각 나라가 군비를 축소하며 시코르스키는 밥그릇이 줄어들 판국이었습니다. 이제 커다란 전쟁의 위협도 없는데 언제까지나 군용 헬기에 매달릴 순 없으니 시코르스키는 민수용 기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대상은 중동의 석유 재벌로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 비싼 탈 것을 누군가 사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블랙호크보다 크기도 키우고 탑재량도 늘리고 항속 거리도 늘려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고급 헬기를 생산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거기다 중동의 소비자들은 바다에 묻힌 석유들을 원할 수도 있으니 해풍도 견디고 바닷물에도 끄떡 없도록 개발 계획을 잡게 되죠. 하지만 블랙호크도 엄청 잘 만든 기체인데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기종을 만드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시코르스키가 아무리 헬기를 잘 만든다고 해도 혼자서는 영 무리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 세계의 우수한 헬기 개발사와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개발에 참여한 회사는 스페인의 가메사 에어로나우티카,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 대만의 에어로 인더스트리, 그리고 중국의 징더전입니다. 이 회사들은 각자 부분을 나눠 개발을 진행했고 이후 1998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시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S-92입니다. S-92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17.1m, 중량은 약 3톤입니다. 승무원은 2명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6km, 항속거리는 약 1000km이죠.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2.5톤인데요. 내부에 최대 24명의 인원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무장 병력 기준으로는 20명까지 가능합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터보 샤프트 엔진을 2개 장착했습니다. 이 엔진은 2520마력의 힘을 자랑하죠. S-92는 시코르스키의 베스트셀러인 블랙
블랙호크의 단점을 많이 극복했는데요. 거기다 설계도 새롭게 진행해 많은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우선 크기가 전작인 블랙호크보다 더 커졌는데 전장도 2m가량 길어지고 무게도 약 3톤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기서 엔진도 강력해져서 크기가 커졌지만 더 오래 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수송기처럼 꼬리에 문이 열리는 램프 도어가 있어서 화물도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 메인 로터의 블레이드, 즉 헬기의 날개는 복합재로 생산된 4개의 날이며 헬기의 날개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데 이때 날개 끝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약간 뒤로 휘어진 형태입니다. 또 능동 진동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음과 진동도 줄일 수 있었는데요. 군용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냥 타라면 타야 하지만 우리 석유 재벌들의 귀는 소중하니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주게 됩니다. S92에 탑재된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2520마력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 총 2개가 탑재됩니다. 또 S92의 군용 버전인 H92 슈퍼호크도 개발했는데 여긴 무려 3070마력의 엔진이 탑재되죠. 전작인 블랙호크보다 약 1500마력이나 강력해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엔진을 기반으로 항속거리가 블랙호크보다 약 2배 정도 늘었는데요. 무려 1000km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집에서 나와서 앞바다 시추하는 것 좀 구경하고 사막도 들렀다 집에 가도 충분하겠죠. 조종실도 거의 비행기나 다름없을 수준의 항전 장비를 자랑하는데 기체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감지해주고 지상 접근 경보기, 공중 충돌 방지 장치, 기상 레이더, 항법 관리 장치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종에서도 편의성을 높였는데요. 군용 버전에는 전자식으로 비행을 조종하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항공기들은 기름의 압력으로 조종해 움직임도 유연하지 못했고 부품 크기도 괜히 커져야 했지만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있으면 전자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의 피로를 확실히 덜어주죠. 여기까지만 봐도 S92는 최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S92의 더 중요한 특징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럭셔리입니다. 애초에 판매 목적이 석유 재벌이었으니 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선 헬기도 명품이겠죠. 일반적인 수송 목적의 헬기처럼 딸랑 자석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헬기인지 전용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내부가 럭셔리합니다. 심지어 이 좁은 헬기 안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게 기본 품목은 아니고 차량 옵션처럼 추가로 요청해야 하는데 돈 많은 석유 재벌들은 옵션이 뭐든 돈이 얼마든 자신의 입맛에 맞는 헬기를 만들 수 있다며 더 좋아했죠. 이것이 바로 오일머니의 클라스입니다. 이렇게 시코르스키가 내놓은 초럭셔리 헬기는 무려 300기가 넘게 팔리며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블랙호크는 약 5000기가 팔린 것을 본다면 300기가 많이 판 건가 싶은데요. 하지만 블랙호크는 냉전에 만들어진 군용 헬기로 안보를 위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 번 계약만 한다면 굉장히 많이 사지만 미국이 군용도 아닌 럭셔리 헬기를 수천 기씩 구매할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블랙호크 정도의 판매량은 기대하기 힘들고 소수의 부자를 노린 헬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팔린 것입니다. 민수용으로는 이렇게 대박을 쳤는데 그럼 군용 시장에선 어떨까요? 아쉽게도 군용 헬기 시장에선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블랙호크보다 커진 크기와 강력해진 힘으로 더 많이 더 멀리 수송할 수 있는 특징을 살려 H92를 군용 헬기 시장에 투입했지만 전작인 블랙호크를 워낙 잘 쓰고 있어서 반응이 영 시큰둥했죠. 그나마 캐나다에서 해상 작전 헬기로 H92를 채택하면서 나름 수출을 진행하긴 했습니다. H92의 부진은 아쉽지만 S92는 민간 혹은 VIP용으로는 최고인데요. 민간을 넘어 각 나라 대통령의 전용 헬기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군 소속으로 S92를 도입해서 대통령 전용 헬기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S92를 대통령 전용 헬기로 운용하고 있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미국의 대통령도 타고 다니는 걸 보면 VIP용으로는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의 명칭은 마린1으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미 해병대에서 운용하는 헬기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군에서 도입한 헬기라서 공군 헬기 1호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초호화 럭셔리 헬기인 S92는 국가 귀빈용이나 부자들의 전용 헬기만으로 사용하진 않는데요. 크고 강력해 더 멀리 날아가고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특성상 수색이나 구조 용도로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용을 제외하고 해양 경찰 소속으로 2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죠. 이쯤 되면 가격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S92는 지금까지 약 300기가 생산된 헬기로 대당 가격은 1,700만 달러, 하나로 약 200억 원 가량입니다. 비싸긴 하지만 하나 사두기만 한다면 세상에 그런 간지가 없겠죠. 이렇게 럭셔리 헬기의 끝판왕 S92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